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 3개사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3개사 비교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에서부터 색상을 확인 바랍니다. 초록색 코스피가 18년 1월 이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9년 8월부터 조금 반등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LG SK는 코스피를 추정하여 하락하였고 삼성은 하락하지 않고 선방하였죠. 19년도는 삼성 SDI 주식 투자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19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LG화학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늘었으나 전년 대비는 나빠졌습니다. 매출 11.8%, 영업이익 26.9% 감소입니다. 다만 전지 부문은 매출 2조 2천억, 영업이익 712억 원을 거두며 선방을 하였다. LG화학은 석유화학의 이익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데 최근 지속적으로 이익이 줄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실적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비슷하나 영업이익은 30%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소형전지의 매출 소폭 감소, 특히 원형 배터리 수요 둔화입니다. 4분기는 자동차 전지에서 큰 폭의 공급 확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폴리머의 주요 고객인 웨어러블과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형 전지, ESS 해외 매출, 전자재료의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자동차 전지만 이익이 나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지가 되었는데요. 영업 손실이 줄고 있다고 하고 매출도 170억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재 사업은 분리막 사업입니다. 영업이익이 250억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큰 변동이 없고 정제 마진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 석유화학, 윤활에서의 이익을 기타 사업에서 까먹고 있는데요. 기타는 분리막과 배터리 부문입니다. 제가 상계사 실적을 모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SK의 배터리 손실을 분리막 200억 이익으로 계산하면 18년 4분기에는 1,400억 손실로 계산됩니다. 최근에 손실이 줄고 있지만 매출 2천억 원 대비 500억 손실의 수준입니다. 소형과 전기차가 합쳐진 배터리 매출을 비교하면 LG가 삼성 대비 약간 높습니다. SK는 10분의 1 수준이고 영업이익을 보면 삼성만 양호하고 LG, SK는 문제가 많습니다. 향후 개선될지의 여부는 뒷부분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동향입니다. 2019년 점유율을 보면 LG화학이 10.7%, 삼성 SDI가 3.8%, SK이노베이션이 1.5%입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모델 3 출시의 영향으로 점유율이 늘었고요. 다만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CATL은 다소 주춤합니다. BYD는 최근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2020년 신차 출시도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유럽 시장에서 2차 배터리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CATL, 파나소닉의 공장 규모가
연간 캐파 30기가와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LG의 1.5배, 삼성 5배, SK 10배 정도입니다. 향후 증설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지 산업의 축이 한국과 중국으로 이동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한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다. 원가를 비교해보면 LG가 148달러, 삼성이 150달러인데 중국 CATL이 150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업체들이 중국 생산 능력을 늘리면 CATL은 가격 경쟁력 저하가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시장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입니다. LG, 삼성은 기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 공장도 가동 중이며 지금 증설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옵티멈 나노에너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업계 10위인 난징 뉴에너지도 경련난으로 생산 설비를 압류당했다. 전기차 기업 루그로우 역시 파산을 선언했다. 그래서 불과 3년 전 150개가 넘었던 중국 배터리 업체 수는 지난해 100개로 줄었다. 워터만은 대외 채무액이 3조 2천억, 납품업체에 밀린 대금이 8,900억,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300억 원, 매출은 731억 원. 이 내용을 보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부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ATL입니다. 다임러 그룹이 CATL을 찾은 것은 배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최근 CATL은 미수금 잔고가 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ATL 미수금 잔고는 2016년 4천억에서 2017년 1조 1,500원으로 늘었다. CATL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규모가 134기가와트인데 수요 30기가의 4배에 달한다라고 분석이 되었다. 2019년 올해 배터리 수요를 54기가와트로 전망했고 생산 능력은 164기가로 절반도 안 된다. CATL과 BYD의 합계 점유율은 2017년 기준 40%를 넘는다. 그래서 배터리 후발주자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향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면 LG화학, 삼성, SK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확대되면 후발 업체들의 파이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형 배터리 시장도 한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지난해 19%에서 소폭 반등하여 점유율 20%를 기록하였다. LG 같은 경우에는 3분기 12.7%를 기록해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가 7.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모두 전기차에 몰두할 때 삼성은 소형에서도 내실을 다져 이익을 지속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에서는 배터리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LG 삼성은 중국을 버리고 유럽으로 벌써 옮겨갔습니다. 유럽 배터리 생산 현황입니다. 이제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생산 중인 공장은 썬더랜드의 닛산 리프용 배터리, LG 6기가, 향후 70기가, 삼성은 현재 3기가, 향후 15기가 증설 중입니다. 그 다음은 2020년 레크란처 1기가, SK 7.5기가, 2021년 노스볼트 8기가입니다. 이것을 보면 2022년까지는 LG와 삼성이 유럽에서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LG와 삼성을 비교하면 LG의 폴란드 공장이 캐파를 2배로 늘리면서 현재 수율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 인력의 숙련도가 낮은 상황에서 고객사 물량 대응과
신규 설비의 수율 상승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다소 부담인 것이다. 그래서 수율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캐파를 늘리면 바로 양산이 안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CATL은 100기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미국에 완성된 기가팩토리의 파나소닉도 아직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CATL의 100기가는 잘 될까요? 올해 8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을 보니 이제 수율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설 이슈를 보면 헝가리 정부가 삼성 SDI 헝가리 공장 증설에 1,4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은 47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장 크기는 LG가 큰데 지원금은 왜 적을까요? 폴란드와 헝가리의 차이겠지요. 자동차 기업과의 접근성, 독일까지의 운송비는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이 더 유리합니다. 어떻든 삼성의 수익 창출력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이 돈을 잘 버니까 견제가 들어옵니다. 19년 10월에 유럽연합이 삼성 SDI에 대한 헝가리 정부 보조금 계획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I의 투자 규모나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을 의식한 조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업체들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든 보조금 지급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벌써 삼성은 헝가리 공장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LG 폴란드 공장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해당 법인은 1,000억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 들어서는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올 상반기에 전년도 매출 627억 원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이것을 보면 해외 법인 운영 경력이 많은 삼성이 한 수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창저우 공장을 보면 창저우는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사이다. BEST는 SK이노베이션과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 전공이 함께 설립한 차 배터리 합작 법인이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전지업체인 EVE 에너지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럽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한 공장은 2020년 상반기 양산, 헝가리 1공장도 2020년 상반기 양산, 앞부분 LG화학도 폴란드의 기존 공장에서 증설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완전히 신규 공장은 더 양산이 어렵습니다. LG와 SK의 소송은 LG화학 직원의 SK이노베이션 이직이 촉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도에도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소송은 한국 특허에만 해당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 특허로 낸 소송은 상관이 없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직원 이직이 현 시점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기업별 직업수를 보면 LG화학은 전지 부분에서 남자가 5,300명, 여자가 8,800명 정도 됩니다. 합하면 6,200명 정도의 배터리 관련 직원들이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남자 6,800명, 여자 1,000명으로 해서 총 7,800명으로 LG 대비 1,200명이 많습니다. 규모는 LG보다 크지 않은데 인원은 더 확보가 되어 있죠. LG와 SK로 인원을 보내도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SK는 배터리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총 인원이 1900명입니다. 단순 인원수 비교만 해봐도
현재 배터리 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LG와의 소송으로 인원 수급이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향후 증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같은 기술을 씁니다. LG와 SK는 같은 파우치 방식이지요. 각형은 CATL과 삼성입니다. 이 두 업체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천문학적인 비용은 물론 수주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배터리 시장에서 통상 연간 90기가와트 이상 생산 규모를 갖추면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만큼 이번 소송은 배터리 대기업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라고 말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CEO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들이 왜 중요하냐면 해당 기업들은 대기업의 그룹의 소속사들로 대기업 총수와의 관계가 향후 사업의 연속성과 투자 여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LG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입니다. 기술자보다는 영업적인 역량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으로 재직할 때 여러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능력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LG의 높은 수주량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수주가 되어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삼성 전영현 사장은 실적이 좋다는 평입니다. 연임이 되는 것이 삼성 SDI로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준 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기대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해결이 될까 의문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수주 이후 공급사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나 크레임이 있습니다. 즉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LG, 삼성이 자동차 배터리 실적이 나빴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ESS 화재는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ESS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1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했지요. 특수 소화 시스템으로 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첨단 약품을 적용하였습니다. 배터리 사이에는 열 확산 차단제를 삽입했고 특수 약품을 적용한 커버를 씌운 것이죠. 좀 더 상세히 보면 특수약품을 적용한 ESS 모듈 상부에 커버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내부 배터리 사이에는 차단막을 적용하였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모듈별로 일종의 스프링쿨러를 장착하는 직접 주수 방식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물을 뿌린다니 배터리와 물은 상극인데요. 그냥 삼성 거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삼성 SDI는 최대 2천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화재 관련 보상금과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만 3,0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SS 손실도 LG가 더 큽니다. 이 손실은 회계상 화재 방지 장치 설치 후 바로 반영되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 특성상 4분기 이익이 가장 높으므로 분기 실적이 적자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의 인셀이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ESS 화재 확산 방지 장치도 삼성 SDI 방식과 유사합니다. 아마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에서 ESS의 충전 잔량을 70%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사실 중 배터리 충전 SOC를 해외 미국, 호주의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한국보다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7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향후 ESS는
SOC 70% 이하 화재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는 신규 ESS 설치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2020년 배터리 사업 전망입니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은 양극재 할물질 개발과 배터리 원가가 핵심입니다. NCM523이 33%에서 NCM622이 16%로 양극 합물질 종류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NCA 사용량이 증가하고 NCM811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체 그래핀, 리튬 에어, 리튬 황 이런 소재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동차 개발 주기를 알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 개발 관련 내용은 상단 링크나 마지막 화면에 노출시켜 놓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 정도면 370마일, 570km로 충분한 주행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주행거리를 늘리지 않고 원가 절감으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2020년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최소 300km 이상을 확보하여 출시될 것으로 봅니다. 양극재로 보면 NCM811, NCA로 충분히 가능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주행거리보다는 고속 충전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가지고 향후 주가 추이를 예상해 보면 코스피가 평균적인 상승을 한다고 보면 LG화학은 코스피보다 5% 이상 상승, SK이노베이션은 코스피와 동일한 수준, 삼성 SDI는 코스피보다 10% 이상 상승을 예상합니다.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유럽 공장 수율을 누가 빨리 높이나입니다. 단순한 수주 공시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